어서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노아 세인트 존 나비스쿨 출판사에서 나온 어포메이션이라는 책 중에서 일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 긍정적 확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긍정적 확언을 올바른 질문법으로 바꾸면 변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어포메이션이라고 한 이유.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포메이션 방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다면 어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샤워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한 후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하는 과정은 자기계발과 개인성장 분야에서 완전한 혁명이 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가 라틴어였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 나는 애퍼메이션이 확고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피르마레에서 온 것임을 떠올렸다.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만일 애퍼메이션이 긍정적인 말이라면 힘을 주는 질문을 설명하는 완벽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자 곧바로 답이 떠올랐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성하다 라는 단어는 형상하다 또는 형태를 주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르마레에서 온 것이다. 그때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형태이면 어떡하지? 그것은 원하지 않는 삶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단순히 말을 사용하여 믿음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신념 체제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기초를 만들지 않고 집을 세우려 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확고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을 변화시킬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포메이션이라는 말과 가르침이 생겨났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인터넷이나 구글,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는가? 얼마 전만 해도 인류 역사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말하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가 존재한 환경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생각의 기술을 가르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기술과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할 단어인 어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포메이션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거나 이제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혹은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식의 생각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어포메이션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면서도
힘을 빼는 질문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 사고이며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 행위,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언젠간 내가 버지니아에서 열린 생방송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때 젊은 커플 한 쌍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나에게 왔다. 그들은 내가 세계 최대의 직판에서 전국대회에서 어포메이션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그들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꿈은 회사에서 영업실적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승용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였기에 우리는 지난 4년간 배운 대로 학원을 사용했습니다. 오디오로 만들어 거듭 들으면서 늘 서로에게 반복하여 말했고 냉장고에도 붙여놓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샤워 부스에도 학원 표시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회사 전국대회의 기조 강의에서 어포메이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 우리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어포메이션이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빠진 조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말과 우리 내면의 신념 사이의 간격을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질문을 새로 만들어서 서로 질문하고 냉장고에 붙이고 매일 새로운 어포메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회사 전국대회에서 강연한 때가 7월이었는데 8월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어포메이션 때문에 많은 일을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는 우리의 실적이 크게 증가해서 마침내 회사로부터 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년 동안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가 어포메이션을 사용한 지 90일 만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 전통적인 방법을 매우 열심히 실천해왔다. 4년 이상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내면의 믿음과 연결할 수 없었기에 믿음의 간격을 극복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그들 내면의 능력을 해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졌다.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당신 안에, 즉 당신의 기적적이고 신기한 마음 안에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삶을 만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포메이션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과학과 종교, 철학, 수학, 역사 및 인류 역사의 모든 예술 활동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장을 보기 바란다. 어포메이션이 당신에게도 통할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를 창조해온 이 질문을 보라. 나는 왜 살아있는가? 돈과 부의 어포메이션. 문제는 내가 몇 살에 은퇴하기 원하는가가 아니라 수입이 얼마일 때 은퇴하기 원하는가이다. 조지 포먼.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돈과 부의 영역일 것이다. 먼저 돈과 부에 대해 우리가 들어온 일반적인 믿음 몇 가지를 살펴보자. 돈은 나무에서 따는 것이 아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되려면 이기적이어야 한다. 부자는 욕심이 많다.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훔친 것이다. 당신과 돈의 관계는
당신과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 바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을 어설프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잘 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돈도 꼭 이와 같이 움직인다. 당신이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돈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돈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다. 돈이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돈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동물을 따른다. 세미나와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돈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교환 수단에 불과하다. 철학자 스튜어트 와일드의 말을 풀어보자면 돈이 움직이는 방법은 당신이 얼마를 갖고 나머지는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나는 내가 코치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교환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세상에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중시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돈에 대해 힘을 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풍부한 삶을 살 능력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일도 좋지만 먼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영적이라는 믿음을 중단하기 바란다. 목사인 나의 한 친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신만큼 선하거나 영적이지 않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의 부를 제한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과 돈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기 바란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당신은 지금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돈을 위해 하는 일. 돈과 관련하여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모두 생각해보라. 우리는 돈을 위해 일을 한다. 우리는 전기, 수도, 음식, 의복, 집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에 돈을 사용한다. 심지어 돈 걱정을 한다는 것마저도 돈을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돈을 생각하고 또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솔직히 앞의 몇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 왜 그럴까?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 대부분은 이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 때문일 것이다. 영어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심지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조차 부정적인 설명으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구두쇠, 자산가, 이기적, 탐욕 등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기억하는가? 아무도 그처럼 되지를 원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돈 문제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할 때 생긴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할 때 일이 잘못된다. 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치 교환 수단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받을 가치가 그들이 줄 돈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이메일은 캘리포니아의 텔레비전 PD 수잔에게서 온 것이다. 노아 씨께 당신이 어포메이션을 가르치면서 당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저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줄곧 방송계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영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7년 전 산사태로 집이 파괴된 후에는 성공 철학 연구와 코칭에 이끌려 수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와 자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때쯤에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다 썼고 수입은 없었기에 빚쟁이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식료품 구입과 자동차 주유 비용을 감당해 주어서 생활은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되어서 큰 돈을 들여 어포메이션 재택공부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즉시 그것을 들으면서 다른 철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오르면 어떡하지? 그것이 문제면 어떡하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쓰여 있는데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저는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저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질문을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강화에서 긍정적 제안으로 바꾸어 저의 무의식이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어포메이션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안내가 흘러나왔고 저의 정신이 맑아지고 창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이었지만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영혼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일들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함에 받아들였습니다. 계속 비전을 유지하면서 매일 어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3개월 후 다수의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 중에서 한 프로덕션을 선택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저의 영혼은 더욱 고무되었고 장기적인 비전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 초고를 마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기는 하지만 승진하여 급여가 많이 올라서 100만 단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포메이션이 저에게 이루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빈털터리에서 6개월 만에 100만 단위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지금은 더 큰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씨. 많은 사람이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대신 부유해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수익과 풍요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쁜 습관 극복 어포메이션.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그릇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리처드 디아즈. 습관이란 무엇인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기준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습관이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대체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당신이 일반적으로 하는 매일의 습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 목욕, 출근 준비, 아침 식사,
출근, 근무, 점심 식사, 야근, 귀가, 저녁 식사, 취침. 전형적인 하루 같지 않은가? 완전히 정상적인 습관 아닌가? 문제는 풍성한 삶이나 불행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물론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살피라고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을 살펴보자. 그 단순한 일을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투덜대며 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하는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걱정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가? 혹 당신의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독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돈을 벌어야지. 또 일하러 가야지. 뭐뭐 같은 사무실. 아니면 다음과 같은가? 야호! 난 내일이 좋아. 어떤 생각을 했든 출근한 당신은 일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미적거리며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종일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날 해야 할 일을 체크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과 지도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울 방법을 찾는가?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앞에 예시한 사람처럼 일할 때와 얼마나 다른 하루를 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땐 어떠한가? 혹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가? 최대한 사무실에 남아서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피한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여보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라고 말한다. 그날의 울분을 사귀기 위해 집으로 가는 도중 술집에 들른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가? 적당한 시간에 퇴근한다. 하루 일을 잘 마쳤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온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당신이 어느 편에 속하기 원하는지는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3가지 습관과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 습관에는 3가지가 있다. 1. 생각 습관. 2. 언어 습관. 3. 행동 습관. 행동은 말에서 나오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며 생각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삶을 만든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보아온 것처럼 생각에는 의식적 생각과 무의식적 생각의 2차원이 있다. 즉, 당신이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을 빼는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낳는다. 이런 습관은 꿈을 대는 습관, 흡연 습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일을 가는 습관, 과식 습관, 과소비 습관, 일하면서 잡담하는 습관, 버럭 화내는 습관 등이다. 나쁜 습관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면 도박, 마약 등과 같은 것에 중독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습관은 왜 나에게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와 같이 힘을 빼는 믿음이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힘을 빼온 질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쁜 습관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과 중독은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는 방법이다. 익명의 어느 독자가 다음의 이야기를 보내주었다. 노아 씨께. 당신이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당신을 한 번 더 출연시켜달라고 그 방송사에 부탁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회사 부서에 약 25명에게 당신의 책과 그 책에 담긴 지혜에 대해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책을 이야기해 준 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5주 전 담배를 끊게 된 것이 당신의 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왜 나는 담배를 끊었을까? 라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결단을 지지하는 대답을 얻으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저도 당신의 책을 읽고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부터 사업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보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컨설턴트로 나이든 여성분의 집에서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분마다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했습니다. 너댓 차례 그렇게 한 것을 본 후 저는 그녀에게 혹시 흡연을 중단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금연 배치, 약 복용, 무조건 중단하기, 최면 등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도를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흡연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시도해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주었습니다. 왜 나는 담배를 끊는 것이 이토록 쉬울까? 저는 하루에 한두 번씩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5주가 지났을 때 그녀의 집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반 이상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을 떠나면서 보니 그녀가 흡연을 하던 곳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담배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왜 나는 담배를 끊는 것이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그 어포메이션이 정말 효과적이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노아 씨, 감사합니다. 나는 코치할 때나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습관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생산적 혹은 비생산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생산적인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고 비생산적인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기 원하지만 꿈을 대고 과식하고 과소비하는 등의 습관은 우리를 그런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습관에 대해 생각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고 조절을 해야 한다. 어포메이션 방법은 마술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라. 동일한 습관을 가진 채 단순히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힘을 빼는 질문이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에 머물게 한다면 어포메이션 사용이 좋은 첫걸음이 되어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결국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